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 요양도 424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기르다 라는 의미의 목자가 되겠습니다. 목자는 주로 가축을 기르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총 8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아이들을 기르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목자를 잘 안 쓰죠. 해서 양이라든지 소라든지 이런 그 가축을 기를 때 주로 목자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자라고 하는 것은 가축을 치는 사람, 기르는 사람을 얘기하고요. 목축업은 가축을 기르는 산업, 직업을 얘기합니다. 이때 요 축자는 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기 때문에 목축하면 소를 키우다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소는 가축이라는 말하고 함께 쓰기 때문에 목축하면 소뿐만이 아니고 가축을 기르는 것을 포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양이라고 하는 것은 양을 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기독교에서 성도를 양으로 그 비유를 하기 때문에 성도를 가르치는 것을 목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해서 성도를 가르치는 일을 담당하는 장로를 목사라고 얘기를 하죠. 기독교에서는 이제 장로가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업무를 하는 장로는 목사, 강도사, 전도사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또 행정 업무를 하는 장로는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되겠죠. 목가적이라고 하는 것은 한가로이 풀을 뜯는 그 목장 같은 분위기라는 의미로 서정적, 평화롭고 서정적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목민이라고 하는 것은 가축을 기를 때 한 군데에서 기르는 것이 아니고 풀을 다 뜯으면 다른 그 초지로 이동을 하면서 목축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떠돌면서 목축을 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말이 되겠습니다. 목민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을 다스리는 일을 얘기하는 거고요. 목민심서는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얘기한 책을 얘기합니다. 해서 이거는 조선말 정약용에 의해서 저술된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처음에는 한자로 기술됐다가 나중에 한글로 번역이 됐죠. 방목이라고 하는 것은 목축을 함에 있어서 우리에 가둬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초지에 풀어놓고 기르는 것을 얘기합니다. 목장이라고 하는 것은 가축을 전문적으로 기르는 농장을 얘기합니다. 해서 기르다, 양육하다 라는 의미의 목자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는 갈취하다, 착취하다 라는 의미의 착자를 들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체크할 한자는 벌하다, 벌주다 라는 의미의 이 벌자를 살펴보겠습니다. 벌이라고 하면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 응당의 보상, 보상이 아니고 이제 보답을 하는 것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돼서 총 14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잘못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을 우리가 벌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해서 벌하다 라는 의미의 벌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처벌하다 라고 하는 것은 규정에 의해서 잘못을 징계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벌금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에 대한 형사처벌을 금전적으로 하게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벌칙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행정법에서 어떤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그 제도에 위반됐을 때 처벌하는 규정을 얘기하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벌칙이라는 말이 형사 그 규정에서는 벌칙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는 이유가 형사 관계된 것 자체가 처벌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벌칙하면 행정법 관련된 데에서 주로 등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사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형법상 죄로 규정된 일에 대해서 저촉됐을 경우에 처벌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양벌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통상적으로 행정법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원래 처벌은 행위자를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현대 사회에는 일반적으로 어떤 행위가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보다는 집단, 즉 기관이나 또는 회사 이런 집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많기 때문에 어떤 잘못을 한 사람뿐만이 아니고 그 사람을 사용하는 기관이나 기업의 대표도 함께 처벌하는 것을 양벌규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신상필벌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구현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신상은 상을 주는 사람과 또 벌을 받는 일에 대해서 확실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일벌백계라고 하는 것은 본보기로 처벌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군기가 문란해졌다든지 또는 사회적 분위기가 어수선하다든지 하면 처벌할 수 있는 최고 수위로 처벌함으로써 다른 사람들한테 경고의 메시지를 내리는 그런 것을 일벌백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해서 처벌하다라는 의미의 벌자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는 상주다라는 의미의 상자를 들어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변방이라는 의미의 새자를 살펴보겠습니다. 변방이라고 하는 것은 국경지대를 통상 얘기하는데요. 꼭 국경지대가 아니라도 그 나라의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진 부분은 변방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새 하면 변방이라고 하면 국경지대와 같은 의미로 써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에서 총 13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요새라고 하는 것은 군사 요충지라는 뜻이고요.
통상제 요새들이 국경지대에 주로 배치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요새가 국경지대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그 확률 분포를 보면 국경지대의 요새가 많이 분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세옹지마라고 하는 이 세옹은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세옹지마라고 하는 것은 세옹의 말이란 뜻이죠. 세옹이 기르던 말이 도망을 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도망갔던 말이 새끼를 데리고 다시 돌아왔다라는 고사에서 사람의 기륭화복은 단순히 어떤 한 가지 일만 보고 판단할 수 없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색하다라고 하는 것은 잘 맞지 않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분위기에 잘 맞추질 못한다든지 이런 것을 이제 어색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경색되다라고 하는 것은 뻣뻣해지다, 굳어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경색되다라고 하는 말에 대한 것은 좀 확대돼서 예를 들자면 여당과 야당 간의 관계가 악화될 때에는 우리가 정국이 경색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을 때 역시 경제가 경색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발본색원이라고 하는 것은 본체를 드러내고 원류를 색출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색자가 바로 이 세자에 대한 다른 발음이죠. 해서 어떤 잘못이 있을 때 그 잘못의 뿌리부터 치유하는 것을 발본색원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옹색하다와 궁색하다는 사실상은 이제 같은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옹색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리가 좁다라는 뜻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한 평에서 한 대여섯 명이 함께 살아야 된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둘 수 있는 거죠. 그것은 곧 가정 형편이 어렵다라는 얘기와 같은 말이고, 궁색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빈궁하다, 이런 뜻으로 역시 가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뇌경색이라고 하는 것은 혈전 등에 의해서 경동맥이 막힌 것을 얘기하죠. 그럼으로써 이제 뇌에 피가 공급이 되지 않는 질환을 얘기합니다. 뇌경색은 30분 이내에 조치를 하지 않으면 대단히 위험한 상태에 빠질 수 있죠. 질색하다라고 하는 것은, 질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숨이 막히다, 그런 뜻인데, 질색하다라는 말은 현대 한국어에서는 이제 숨이 막히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것보다는 기겁하다, 즉 어떤 일을 아주 혐오할 정도로 싫어하다, 그런 의미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변방이라는 의미의 세자에 대한 상대 개념은 수도라는 의미의 도자를 들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3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9개씩의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단어들 및 그 상대 개념의 한자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글 단어의 조성 원리 및 그 파생 원리에 대해서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